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중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배우시겠는데요. 공부하신 다음에 어떤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이론이 중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독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강의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이 질문에 관해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에 대한 이론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룰 이론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망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망으로는 도덕 모형, 또 절제 모형, 그리고 영적 모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론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모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모형은 영어로는 model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 즉 broad한 explanatio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조금 광범위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덜 광범위하면 조금 작은 부분을 설명하면 이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광범위한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문제를 조망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형이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공부하는 이 도덕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것이 개인이 선택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보고 개인이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이 도덕 모형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 도덕 모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중재 방법으로는 도덕적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권유를 해서 회유를 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 도덕 모형에 근거한 중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중독에 대한 도덕 모형을 과학적으로 정말 조금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삼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미국의 중독 정책이 여전히 도덕 모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망은 절제 모형입니다. 절제 모형에서는 중독 물질이나 행동이 매우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의 중재 방식은 절주, 금주를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이제 공급을 통제하거나 법적으로 공급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겁니다. 그 실예로 1933년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바로 이것이 이런 중재 방법 중에 한 가지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망을 살펴보면 영적 모형입니다. 영적 모형은 인간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결함이 많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근거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영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있죠? AA에서는 이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조망에 근거한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조망에는 첫 번째 질병 모형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전 모형, 그리고 신경생물 모형, 신경생물학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병 모형을 좀 보죠. 질병 모형에서는 타고난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중독 물질을 사용하거나 중독 행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중독이 소인적 질병이고 또 진행성 질병인데다 비가역적 질병으로 봅니다.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독이 만성적이고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망은 알코올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여러 문화에서 알코올 중독을 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도 뭔가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 때문에 병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 근거한 중재 방법으로는 이 중독이 질병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이게 아예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단주를 하게 하거나 단도박을 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중재 방식을 사용할 때는 중독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자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회복 중인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A에서는 30년 동안 술을 안 먹고 있는 예전의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술 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30년 동안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 회복 중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질병 모형에 대한 평가는 이 의료적인 접근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 이 부분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질병 모형은 병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경우들 크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기 때문에 병 걸린 거다라고 하면 너무 책임감을 경감시키고 또 중독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조망은 유전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중독이 유전이 되고 생리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된 신진대사의 결함이 환경적인 요소와 상호작용해서 알코올 중독이 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체 내에 손상된 효소 생산이나 아니면 비타민 결핍으로 초래되는 특질의 유전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독에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유전 표식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바로 유전 모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죠. 유전 모형에 근거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유전적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유전 상담을 하면 되고요. 또 유전자하고 관련된 의료 처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일반인보다 유전적으로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7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이 바로 유전 모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조망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룰 이런 모형은 신경생물학적 모형입니다. 신경생물학적 모형에서는 뇌의 변형계나 또 정서를 담당하는 변형계 말고 다른 영역에서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 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중독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에서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이 생물학적인 부분들에 수정을 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체계를 좀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공부하실 중독에 대한 이론은 성격적 조망입니다. 이 성격적 조망에는 정신역동 모형과 그리고 성격 이론 모형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성격 이론 중에서 유명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중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여기서 정신역동, 즉 사이코다이나믹스란 정신분석 이론을 의미합니다. 정신역동적 모형에서는 중독이 성격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보는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중독을 구강기 고착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고 의존 갈등이 입으로 통해서 즐거움 추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신역동적 모형에서는 중독을 자아결함, 부적절한 양육, 애착장애, 불안정한 대상관계, 또 적개심, 동성애, 수음 이런 것들과 관련짓기도 합니다. 조금 너무 이렇게 과장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봅니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중독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나 통제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표출하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중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중재 방법을 이 성격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중독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역동적 모형에서 주장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기도 힘든 데다가 또 야동기 문제가 중독 이외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하면 중독 문제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심리적 문제를 다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중독을 조망하는 성격 이론 모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중독이 특정한 성격 특질 때문에 생기고 이것이 유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로 검증된 중독과 관련된 성격들에 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자존감이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중독에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한 이후에 이 성인이 된 이후에 흡연 여부도 조사해 봤더니 자존감이 낮았던 아동들이 성장해서 흡연하는 경향이 더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중독과 관련된 성격 특질을 보면 충동 조절 미숙입니다.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좀 미숙하게 하게 되는 사람들도 중독에 좀 취약합니다. 스트레스가 원래 이제 중독과 관계가 꽤 있는데 스트레스의 대처를 잘하는 사람은 중독에 덜 빠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수용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SNS 상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가상의 환경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세상이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좀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낮으면, 그러니까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좌절이 부정정서적 기분이 나쁜
이런 정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노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분노를 참는 사람들도 그 감정을 이런 중독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생뚱맞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역할에 대한 혼란이, 그러니까 자기 성에 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 성역할 혼란에서 오는 부정정서를 또 중독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을 중독 행동으로 풀려는 이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독과 이 성격 간의 이제 관계를 연구한 것들이 실제로 연구에서 매번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중독과 성격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제 뭐 알코올 중독과 어떤 특정한 성격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성격이 알코올 중독을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우울하고 아니면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알코올 중독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 이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망, 그리고 기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조망, 그리고 또 성격적인 조망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론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